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매우 많은 것들이 우연에 의해 좌우됩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더더욱 단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 모든 것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2차 세계대전의 흐름을 바꿔버린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흥미가 가시나요? 그럼 시작할게요. 메헬렌 사건. 역사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마지노선이라는 말과 이것이 프랑스 방위에 미친 역할에 대해 알고 계실 겁니다. 독일군도 마지노선에 대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요새지대를 통과해 침공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는데요. 대신 만슈타인 계획이라는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북프랑스를 신속하게 침공하는 작전이 세워졌습니다. 이 계획은 제1차 세계대전의 유산이었지만 정확히는 슈리펜 플랜을 발전시켰습니다. 수차례의 논의를 거듭한 끝에 독일군은 마침내 전략을 짜고 서류를 파일로 담아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연히 해낸 역할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독일군의 주계인 헬무트 라인베르거 소령은 벨기에의 공수병을 강화시키기로 되어 있던 제7항공사단의 보급을 주선하는 책임자로 무척 바빴습니다. 그는 종종 로덴하이데 공군기지와 쾰른 사이를 열차로 왕복해야 했는데요. 고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 술자리에서 조종사인 에리 헨먼스가 라인베르거 소령에게 비행기로 데려다 줄 것을 제의한 것인데요. 비행기로 데려다 주면 라인베르거 소령은 몇 시간 동안 아내에게 들러 더러워진 옷까지도 두고 올 수 있었으니 이건 아주 구미가 당기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종사 에리 헨만스가 안개 속에서 헤매는 바람에 목적지가 아닌 벨기에에 착륙해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만슈타인 계획의 비밀 파일을 가지고 있는 승객도 함께 말이죠.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1940년 1월 10일로 불과 며칠 후 독일은 작전을 개시할 예정이었습니다. 벨기에와 네덜란드 군대가 완전히 임전태세에 들어간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 사태를 알게 된 독일군 사령부가 얼마나 큰 공포를 겪었을지 상상해보세요. 침공이 이루어진 건 겨우 5월이 되어서였고 게다가 공격 계획은 상당히 변경되었습니다. 때문에 방어하는 쪽은 공격에 대비하지 못했지만 당초 만슈타인 계획이었다면 충분히 응전할 수 있었을 겁니다. 만약 비행기가 안개 속에서 길을 잃지 않았다면 과연 어떤 전개가 벌어졌을까요? 민스미트 작전. 만약 손에 땀을 주는 첩보기관의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민스미트 작전을 추천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1943년. 그 당시 스페인 해안에 영국 군복을 입은 시신이 떠올랐습니다. 윌리엄 마틴 해군 소령의 팔에는 기밀 서류가 담긴 작은 서류 가방이 고정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영국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영국 측은 스페인 당국에 시신과 귀중한 재산을 돌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물론 독일도 사태를 간과할 리 없었죠. 스페인 주재 독일 정보기관 에페어의 첩보원이 서류 가방 내용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히틀러에게 어떤 정보가 도착했는데요. 그 내용은 연합군 측이 그리스와 사르데냐에 상륙할 준비를 하고 있지만 미끼 작전을 위해 시칠리아에 상륙한 것으로 위장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독일 첩보기관에는 꼼꼼한 전문가가 임무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정보 역시 치밀하게 조사되었습니다. 그들이 조사한 건 타임즈의 추모기사와 마틴 소령이 소지하고 있던 러브레터, 약혼자의 사진, 그리고 영국 해군 정보기관이 주도 면밀하게 준비한 기타 많은 세세한 가짜 정보였습니다. 짐작하신 대로 윌리엄 마틴이라는 인물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역할을 맡은 사람은 노숙자 마이클 그린두르로 독을 마시고 사망한 뒤 군사적 책략을 위해 자신의 시신을 제공한 것입니다. 결국 히틀러는 문서가 진짜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정된 연합국 측의 시칠리아 상륙은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상륙작전이 개시돼도 독일군은 공격 목표가 그리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서둘러 원군을 파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장난 성공. 헤스 미션. 1941년 5월 10일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나치당 부총통이자 히틀러의 최측근인 제국무임소 대신 루돌프 헤스가 쌍발 전투기 메서슈미트 BF-110을 타고 영국으로 출발한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 독일이 안개의 알비온에 대해 격렬한 폭격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헤스는 스코틀랜드에 도착하자 낙하산으로 뛰어내려 해밀턴공의 집에서 19km 떨어진 곳에 착지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자칭 고위의 군사인 헤스는 영국 당국 앞에 모습을 드러내며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즉, 영국은 즉시 항복하여 처치를 해임하고 독일이 유럽에서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할 것. 대신 영국은 제안부로 제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지만 이 제안에 관해 헤스는 계속 횡설수설했습니다. 이에 대해 헤스에게 돌아온 말은 영국에서 아주 용감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게다가 위협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이었습니다. 미션은 실패로 끝났지만 이 사건 때문에 당시 세계 정세 체스에 참가했던 플레이어 모두를 끌어들이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정신과 의사의 진찰을 받은 후 헤스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하지만 책임 능력은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구금되었습니다. 독일에서 헤스는 미치광이 배신자로 여겨졌죠. 헤스가 많은 것을 아는 인물로 영국 첩보부원과 오랫동안 대화했던 것을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헤스가 영국 첩보기관에 무슨 말을 했는지, 또 그것이 제2차 세계대전의 흐름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는 추측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한 우연의 일치로 때마침 헤스가 체포된 5월 11일에 독일이 영국에 실시하던 더 블리츠라고 불리는 연속적인 폭격이 종료되었습니다. 그 후 독일의 새로운 표적으로 선정된 건 소련이었습니다. 브레첼리 파크. 브레첼리 파크는 밀턴 킨즈에 있는 저택으로 제2차 세계대전 중 영국이 가장 우수한 암호수, 수학자, 분석가, 크로스워드 전문가들을 모았던 곳입니다. 데일리 텔레그래프지에서는 크로스워드 콘테스트가 개최되었을 정도이고 승자는 첩보기관에 스카우트되었죠. 이미테이션 게임에서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훌륭하게 연기한 앨런 튜링도 여기서 일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수한 두뇌 덕분에 애니그마 암호를 해독할 수 있었습니다. 애니그마는 독일이 메시지의 암호화와 해독을 위해 사용하던 기계로 애니그마 암호의 해독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는데요. 하지만 영국이 독자적인 기계를 만들면서 쉽게 해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영국 정보기관들이 입수한 귀중한 데이터로 전쟁의 흐름이 바뀌었음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일례로 독일이 쿠르스크 돌출부를 공격하려 한다는 걸 영국이 소련에 미리 알렸습니다. 그란사조 습격. 1943년 연합군이 시칠리아에 상륙한 후 이탈리아 상층부의 많은 유력자들은 전쟁에서 손을 떼기로 했습니다. 때문에 이탈리아의 사실상 지배자였던 베니토 무솔리니는 음모에 의해 체포되었지만 그란사조 습격이 없었다면 그대로 잊혀졌을 것입니다. 무솔리니의 이송지는 여러 차례 변경되어 결국 그란사조 산맥에 있는 캄포 임페라토레라는 호텔에 수용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무솔리니의 지배를 기념하기 위해 지어진 호텔이 그의 감옥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굉장한 감옥인데요. 이곳은 해발 2000m 이상의 외딴 고원으로 삼엄한 경비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거기에서 탈옥하려면 로프웨이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죠. 오토 스콜체니의 계획으로 바로 그 수단이 사용되었고 9월 12일에 그의 지휘하에 독일 공수병을 태운 10대의 글라이더가 몬트포르텔라 경사면에 착지하여 호텔 습격을 개시했습니다. 작전은 불과 10분 만에 완료되었고 그 후 무솔리니는 해방되어 뮌헨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무솔리니 자신의 가치는 이제 없었지만 독일은 그의 이름으로 이탈리아 사회공화국을 수립했고 그 괴뢰 국가는 1945년까지 존속했습니다. 할링 작전. 1942년 당시 그리스 고르고포타모스 철교는 아프리카 롬멜 군단의 주요 보급로였기 때문에 영국 특수작전 집행부는 다리를 폭파하기로 했습니다. 영국은 그리스의 파르티잔과 협력하여 다리를 습격하고 다리를 지키던 이탈리아 병사들을 성공적으로 무력화시킨 후 교각을 폭파했습니다. 이런 대규모 파괴 공작 작전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무렵 연합군은 이미 엘 알라마인 전투에서 승리했고 그것은 전쟁의 무대가 아프리카에서 이탈리아로 옮겨진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다리를 폭파함으로써 롬멜은 적어도 적극적으로 저항을 계속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유조선 알토마르크. 1939년 12월 17일 독일의 가장 완성된 순양함 에드밀랄 그라프 슈페가 영국 해군과의 전투에서 패한 후 침몰했습니다.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최초의 대규모 해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드미랄 그라프 슈페를 수행하던 유조선 알토마르크는 무사했고 300명의 포로를 태우고 먼 몬테비데오에서 독일로 출발했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된 건 유조선이 영국 배에 추적되고 있다는 것이었죠. 독일군은 노르웨이 중립수역으로 도망갔고 선상에 포로가 있었다는 것은 노르웨이 측에 숨겼습니다. 하지만 2월 16일에 영국의 구축함 코사크가 유조선의 저편 공격을 실시해 포로를 해방시켰습니다. 이 저편 공격이 독일이 중립국 노르웨이를 공격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노르웨이 점령은 이 사건 전부터 준비되어 있었고 점령의 빌미가 이때 자연스럽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차 세계대전에 관한 전쟁의 흐름을 바꾼 흥미롭고 중요한 사건들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은 마음에 드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채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SNS에서 동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항상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뵐 때까지 잠시 작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